지금 나눠주는 거는 이게 자기소리예요. 근데 올해 거 아니고, 선생님 일단 아직 올해 건 아직 안 사서, 일단은 자기소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오늘은 지수랑 할 수 있으면 요거를 좀 할게요. 토요일날 수요일 할 거예요. 토요일날 수요일 하고, 다음 주도 아마 수요일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수요일을 어느 정도 끝내놓으려고요. 왜냐하면, 미적분의 첫 단원이 수요일 극한인데, 수열이 안 돼서 수열 극한이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수열 좀 해봤네?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열.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수능 유형 대비라고 해서, 다 어렵진 않아요. 봐도 알겠지만, 어깨는 그냥 계산 문제도 있고 되게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수를 먼저 볼게요. 자, 지수를 할 건데, 우리가 지수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저것도 됐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수 법칙이에요. 지수 법칙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따 할 거니까. 확장본까지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정수 확장, 유리수 확장, 실수 확장, 확장도 다 할 거니까 그거 말고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의는 이거죠. A의 n제곱이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였으면 A는 0보다 큰 수. 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는 n제곱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는 0보다 크지도 않죠. 그냥 A는 실수. 그냥 우리가 아는 수. n제곱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법칙은 곱하면 몇 개씩 곱한다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좀 이따가 할 거예요. 확장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랑 같이 따라다니는 애가 있는데 이게 수능 유형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애가 뭐냐면 이 거듭제곱분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몇 가지 할까요? 만약에 A가 일단 양수예요. 중학교가요. A의 제곱분의 뜻이 뭐예요? 무슨 뜻이죠? 루트 아니잖아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게 제곱이죠. 얘랑은 다르잖아. 아직도 이걸 모르겠으면 안 돼요. 제곱분 A가 바로 루트예요. 이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또 할까요? 만약에 A가 뭐 없는데 A의 n 제곱분이라면 이렇게 뜻이 뭐라고요? 네, x의 n제곱이 a다. 역시나 n제곱분 a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n이라는 숫자가 분명히 2 이상의 자연수일 거거든요. 1은 안 쓰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배운 수체계에서 가장 큰 수체계가 뭐예요? 복소수예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말이 없는 상황에서 복소수 내에서 이거에 근의 실근 아니야. 근의 개수를 묻으면 무조건 n개. 구할 수는 없지만 이게 중복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n개.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실근의 개수. 요게 몇 개야? 라고 하는 요 문제가 이제 제일 유명한 n제곱근에 대한 유형이에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자, 해볼게요. 해보죠. 자, 여기 A의 n제곱근 중 근의 개수 말고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x의 n제곱을 해서 A가 될 거다. 나누죠. 1번 뭐냐? n이 짝수. 그래서 이렇게 나누죠.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이죠. 기억나요? 네. 두 개, 하나. 괜찮아요? 두 개, 하나. 얘를 안 들어도 될까요? 얘를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 예를 들면 여기가 뭐 x의 n제곱이 16이다. 뿔마 4 나오고요. 뿔마 4i가 나오죠. 아니, 뿔마 2가 나오고 뿔마 2i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실은 두 개가 돼요. 만약 여기 같은 경우 0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100제곱이 0이.
실근 100개예요? 네, 여기 100개 있는 거예요. 100중분이죠. 근데 어차피 하나까지 하나잖아요. 실근. 만약에 소심한 게 세제곱이 아니죠. 짝수니까. 제곱이 마이너스 2제곱. 실근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n이 홀수예요. n이 홀수예요. 그러면 a가 0보다 커요. a가 0이에요. a가 음수예요. 상관없이 괜찮을까요? 이것도 얘를 안 들어도 괜찮겠죠? 이렇게.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표현으로 잠깐 요거를 살짝 가져와서 우리가 수수 때 했었던 건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 방정식의 실근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방정식을 우리가 보통 큰 그림을 하나 보죠. 큰 그림이 어떤 큰 그림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요.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무슨 방법을 썼냐면 y는 fx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프를 사용하면 괜찮아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만약에 fx는 gx의 실근을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네, 그래서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에 역시 교점을 구하는 거죠. 뭐, 이 밑에 있는 건 다른 말로 해서 이걸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fx 빼기 gx는 0을 만든 다음에 그 패턴을 다시 돌려서 쓰기도 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얘기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봤다면, 우리가 얘를 그럼 y는 x의 n제곱과 y는 a에 대한 교점의 개수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자, 이게 짝수인 경우에서는 얘 그래프가 분명히 n이 짝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a가 양수면 9점에서 만나죠. a가 0이면 3점에서 만나요. 여기는 없네요. 그런 얘기예요. 자, n이 홀수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승차 이상이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개불축한 이런 형태가 역시나 a가 양수에도 한 점, 여기도 한 점, 음수에도 한 점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방구중에서의 활용 문제형 패턴으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서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두 개 하나요? 하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기본 유형 중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한번 볼까요? 어떤 애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A의 n제곱분 중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f의 n, a랑 하고 되게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얘기를 아니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f의 여기가 4,1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2개예요. 짝수가 양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f의 3,-4예요. 여기가 홀수면 무조건 상관없잖아.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n이 자연수일 때 f의 2n, 여기 k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k가 양수면 2개야. k가 0이면 하나 간다. k가 음수면 없어.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이런 걸 풀 수 있어요. 시그마 K, N은 1부터 2부터겠죠? 2부터 지금까지 F의 2N 여기다 N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나오면 K제곱 형태 N 플러스 1 이런 형태를 줘서 시그마를 돌리는 문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근으로 낼 수도 있고 계산하는 문제로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음에는 뭐
지수 문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랑 지금 내가 푼 거랑 비슷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A의 10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워도 되죠? 여기 뭐, 기본 문제니까. 이따가 본인들이 풀 거예요. 거기 있는 문제.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보시고, 안 되는 문제를 해줄 테니까. 네, 요거를 기억하면서 A10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A10에 이렇게 있어요. 기본 문제, 기본 문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이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2의 N의 제곱 마이너스 9N. 이거에 N 제곱분이. 뭐라고요? 실수인 것의 개수를 하여 여기서 이제 Fn이라고 정의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풀어라 이게 아니라 함수 자체 하나를 뭔가 만들어요. 문제 내에 정의라는 거죠. 그럴 때 구하라는 게 이거예요. F3, F3, F5, F2.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요 단어를 쓰자고요. 어떤 거를 N제곱 했어. 그랬더니 여기가 2N제곱 마이너스 9의 1이 됐네. 괜찮을까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N이 짝수야? 홀수야?가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N이 홀수면 무슨 상관없다 했잖아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문제는 N이 짝수일 텐데, N이 짝수일 때 얘가 0이야? 양수야? 음수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풀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N이 짝이에요. 그럼 나뉘어요. 이렇게. 뭐야? 2N 제곱 마이너스 9N이 만약에 양수면 Fn은 2였을 거고 2N 제곱 마이너스 9N이 음수면 Fn은 0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풀 때 우리가 이거를 N으로 묶어서 2N 마이너스 9라고 적으면 얘가 양수인 거면 어차피 N이 양수는 되는 그렇죠? 그래서 4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F4는 뭐다? 제곱가 돼요. 근데 6을 넣으시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F6은 얼마다? 있다라는 게 바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문제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얘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시작이 되면 이거와 관련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 대부분 풀려요.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예전에 막 했었던 이런 심플한 문제를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 FN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FN을 결정한 다음에 이걸 함수에 극하해라고 집어넣어요. 연속이야? 부연속이야? 연속좀 몇 개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12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그런 다음에 뭐냐면 제곱근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일단 여기는요. 14페이지랑 15페이지 13번까지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문제가 요거밖에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아마 나중에 뒤에 로그라던가 아니면 수열 문제라던가 아니면 수투 문제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선생님이 아까 내가 문제 폈다고 했잖아요. 요즘 문제는 이 파트의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만큼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요거와 관련된 문제 한 번 더 줄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푸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자, 이제 이걸 할 겁니다. 지수의 확장을 한번 할게요. 자, 계산은 할 줄 알죠? 계산은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한동안 보시면 다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인데 선생님이 지수를 수원을 할 때 대부분 여기 뭐 이렇게 들어본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선생님이랑 초반에 그 수원 수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신에서 지수로 본 문제는 처음에 중요했던 게 계산이에요. 베이스적인 거. 계산이 요즘 망해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이 장착이 본인들한테 좀 되어 있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나 계산이 안 되니까 나 수원 접어 이런 게 아니라
계산이 안 되신다고 그랬어요. 유형집이 줄 거라고 해요. 뭐 풀어주는 뭘 줄 테니까. 솔직히 이런 문제를 풀면 여기 지금 자유투의 기본 문제만 풀어도 생각보다 계산 능력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이 안 되는 부분 보완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를 잠깐 할 때요. 선생님은 이 고등학교에서 와서 내신이든 수능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수원에 대한 파이프라고 해. 수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게 전체 다 내용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근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만약에 여기 지수, 로그, 지수함수, 뭐 수함수, 수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무슨 얘기냐면 안 되는 본인마다 사람마다 안 되는 상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게 넓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좁을 거고 해요. 차이는 별로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특히 자기가 이거 많이 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선생님이 저 처음부터 다시 할 때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수학만 공부할 거예요. 수학만 공부해도 미적을 하면서 이걸 한다는 건 말이야. 진짜 불가능해요. 그러면 다른 학원 같은 데 가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3학년 전화인데 이렇게 그냥 모의고사 풀어. 그 애들 모의고사 풀어서 놀라서 난 안 되겠네 하고 버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못 푸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막 풀어줘요. 선생님 푼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그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 유형들을 푸자는 게 뭐냐면 이걸 한번 수칠 건데 잘 생각해봐. 수원의 모든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지수가 어떤 문제가 나오고 모의고사마다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 나왔어? 하면서 어떤 문제 나왔어? 수영 나가봐. 그 일이 여기 쫙 그었어. 나 여기 이거 찔렸어. 이거 찔렸다. 그럼 이게 여기 치워놓는 거야. 내 치워놓는 거야. 내가 차 있는 데를 뭐라고 물어? 내가 생각해도 잘 돼 있어. 하지 마. 근데 그 다음 모의가 갔어요. 생각하면 틀렸어. 여기는 내가 봤을 때 됐고, 여기 됐으니까. 그때 여기 문제 여기 문제가 수학만? 아니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랑 같이 수원 한식 정도 싹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안 되는 데 위주로 유형적으로 내려가서 수업 다시 올라가고 싶어요. 그걸 다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주는 문제집이 해결되면 그한테 해결하고 그냥 끝내요. 그럼 돼요. 그럼 조금씩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그럼 나중에 모의고사 오잖아요? 그럼 한 번씩 그걸 보는 거야. 그럼 걸린 데가 있어요?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6월간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다 채워놨거든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산학함수 버릴게요. 산학함수 중에 활용 버립니다. 그럴 수 있죠. 나는 그게 싫으니까. 그럼 한두 군데 버리다 생각하면 돼요. 그거다 뭐, 그때 가서 내가 올라가지 않을 거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어떻게든 채워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건 본인 선택이야. 3학년들은 선생님 말 잘 안 들어요. 2학년들은 내 말 들었나? 약간 그런 거죠. 자, 지수 확장으로 갑니다. 확장이 뭐 되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무서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확장하고 이런 걸 모르진 않거든요. 알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딱 정리가 딱딱딱딱딱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아까도 잠깐 했지만 선생님이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지수야? 그래서 A야? 얘가 미치네. M이야? 얘가 지수네. 그래서 얘가 자연수고 얘는 지금 숫자. 그래서 여기가 A의 N제곱이면 얘를 A를 M제 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수가 기성이 했단 말이죠. 지수부터 적어볼까요? 1번. 뭐예요?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N 플러스 N제곱. N제 곱하고 N제 곱할 거니까 전체는 N 플러스 N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A의 M의 전체 N제곱이면 얘가 A의 M의 제곱이냐. 몇 시간에도 우리가 수능 공부하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야, 이거 전체 하면 얘를 곱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야? 이거 물어본 적 있어요. 약간 이런 것들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에 있는 데는 그냥 선생님이 순서를 내 맘대로 바꾸긴 하니까 나누는 건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서 나누는 건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네, 여기 이제 A, B의 N제곱이 있죠. 각각의 N제곱이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 서브로 뭐가 있냐면 요거네. 요거에 N제곱을 해서 요것도
한꺼번에 쓸 것 같아요. 대신 B는 0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하지만 우리 이제 다 아니까 그냥 바로 넘길게요. N-1. 근데 이건 언제부터 해? 정수 때부터. 원래는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M이 크면 N-N. 같으면 1, N이 크면 뒤집었어요. 그 말이죠? 안 쓸게요, 일단. 근데 여기는 뭐였냐면, 얘가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뭐였냐면, 자연수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장할 거예요. 첫 번째 확장이 뭐냐면, 지수가 정수 확장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정의가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정의가 되는 게. 그 정의가 뭐냐면, 어떤 A의 0제곱이 1이야.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야라는 게 여기 정의예요. 근데 이 정의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여기서 A 조건은 없었어요. 야, A 0의 N제곱도 여기였으니까 상관없어요. 여기 0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보이잖아요. 뒤집었어요. 분명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의 조건은 밑이 절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유는 다 타당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죠? 선생님, 오케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죠. 근데 정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A의 N-N이 된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M과 N에 뭐요? 정수가 들어갔을 때 그 정수를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의되는 것과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얘도 지워져요. 왜? 여기 일단 안 되죠, 조건이. 그리고 뭐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얘를 세 번째 거를 만약에 B분의 A의 N제곱이라고 쓸 거면 이렇게 쓰면 되죠?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하고 여기 N제곱. 따라서 얘가 A의 N제곱에다가 B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쓰면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쓰면 상관없다는 거죠. 뒤집어버렸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요? 지수법칙 여기 타이틀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자, 여기서는 원래 A, B는 그냥 실수였고 M하고 N이 자연수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요 1번 버전에서는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 1번에서는 이게 A, B는 0이 아닌 수. 그리고 M하고 N이 뭐예요? 정수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저런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장으로 갈게요. 두 번째. 뭐예요? 지수가 유리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A의 n분의 n제곱이라는 녀석은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구나. 다른 얘기로 A의 n분의 1이라는 녀석이 n제곱분의 A가 됩니다. 될까요? 이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저게 정의다라고 하긴 하지만 정의거든요. 이렇게 하긴 한 거예요. 정의다. 이유는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A의 n분의 1이라는 걸 n제곱하면 이게 A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n제곱인지 얘기했으면 n제곱. 대신 여기 조건이 있죠. 뭐예요? A가 0보다 커요. 그리고 여기가 싹 다 바뀐다고요. A, B는 0보다 큰 두 번째 거, 0보다 큰 실수, 그 다음에 M하고 N은 무리수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왜 여기는 0보다 커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걸 이유로 묻진 않아요. 하지만, 다음 중 틀린 것은 많은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일 때? 야, 지수가 유리수야. 다음 계산이 맞았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4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걸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러면 상관없지. 근데 상관은 없는데 뭘로
괜찮아요? 지수법칙. 네. 얘가 정의대로 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지수법칙에서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에 4 곱하기 4분의 1.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되죠. 이건 틀린 거죠. 어디서 틀렸어요? 1번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어디야? 여기까지 여기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지수법칙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여기가 A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유를 묻는다면 A가 0보다 커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복된 품이 이거예요. 얘 이거잖아요. 문제 보면 16이요. 2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참거짓도 되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 더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뭐예요? 세 번째. 지수가 뭘래요? 네. 실수를 확정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 없어요. 역시 A가 0보다 크고 여기 정의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산해서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A의 루트 2제곱 곱하기 A의 루트 3제곱은 A의 루트 6제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안 된다고. 그죠? 뭐예요? A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많이 헷갈려요. 실수 무리수 가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이런 계산이 틀리면 안 돼요. 저런 사소한 계산 하나하나가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왜 그러냐면 수능 문제는 얘가 주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문제 자체 내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중간에 얘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계산 방법에서. 그래서 내가 그 문제의 방법을 해결했어. 근데 계산하다가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풀어놓고 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의 문제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활용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풀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게 1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보세요. 16페이지에 내가 19를 풀 테니까 나중에 너네가 20을 푸세요. 거기 A19를 하나 선생님이라고 보세요. 이거는 어느 문제집에 가나 있는 문제예요. A19입니다.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뭐가 되느냐면 계산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fx를 이렇게 잡았어요. 뭐라고 잡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다? 2개이다. 라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2개이다. 그럴 때 k 값을 구하죠. 뭐라고 하냐면 루트 3의 fn제곱이 얘의 내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곱한 값이 마이너스다. 너무 이게 딱 보기에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포커스는 어디냐면 여기에 맞춰보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제부분. 예제부분이에요. 그럼 예제부분 중에 실수예요. 근데 여기 예제부분이라는 건 짝수죠. 실수 몇 개 나와? A 양수일 거야. 밑에가 양수인데, 그죠? 양수일 거 아니에요. FA 뭐는 상관없어.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양수잖아요. 이해했죠? 오케이? 예제부분이에요. 그럼 실수인 건 뭘까요? 라고 하면 모르겠으면 적으라고 했어요.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써야죠. 내가 괜찮다?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써. 그런 다음에 거기에 실수인 게 뭐냐면 이거 풀 3의 8분의 괜찮아요? 그치? 이제 요런 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나눠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의 곱은 다시 얘기해요. 실수인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나옵니다. 어렵잖아. 다시 얘가 이거지. 예제곱근인데 이걸 예제곱해서 얘가 나왔어.
있죠. 이거 나누고 이거 두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오케이. 말귀를 잘 알아듣나 했어요.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 8분의 fn이랑 곱하기 3에 8분의 fn 곱해줘요. 이게 얘가 있어. 그럼 너무 쉽잖아요. 아, 8분의 fn이 얼마예요? 1이면 되죠. 괜찮아요? 자, 내가 얘기했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포인트는 요거 두 개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계산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계산들의 이유가 저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까 두 개인 것도 그 이유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됐죠? 그럼, 자, 이 얘기를 다시 가져오면 f가 n이 8이에요. 자, 문제를 다시 볼게요. 요거를 만족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요게 두 개.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풀어봅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 예를 K가 어딘지 몰라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가 X 여기 대칭 X이 여기다 8잖아요. 오케이. 얘랑 8이 만나는데 짜라고 8 얘가 Y는 8이라고. 왜 이 콤마 K지? 근데 얘가 중요하지 않아.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두 개. 그럼 여기도 자연수고 여기도 자연수. n을 넣었을 때 8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3, 여기가 0이래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5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이 주위에 1, 3밖에 없어요. 자연수가 있으니까. 대칭은. 그게 두 개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정말 너네가 pos던 내신이랑 수능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 한 장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겠냐? 이런 느낌까지. 그럼 뭐죠? 아, 1을 넣으면 8이 나오는 거예요. 3을 넣으면 8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K가 8입니다. 그러면 K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맑기만 알아두면 풀 수 있겠네요. 얘와 살짝 비슷한 문제지만 완전 다른 문제가 20번과 21번이에요. 이건 나중에 일단 보여드리고 풀어볼게요. 제가 시간 될 테니까. 됐죠? 뒤로 넘어갈까요? 뒤로 넘어가서는 대부분 계산입니다. 쭉쭉쭉쭉 계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푼 19번이랑 20번, 21번 같은 게 잘 안 풀려. 괜찮아요. 나중에 또 풀고 풀다 보면 내가 적어야 되겠잖아. 내가 내신 대비할 때, 야, 이거 어려운 거 내가 지금 왜 풀어? 내가 못 풀 수도 있는데? 내가 버릴 건데? 내가 뭐라 했지? 다 들어야 돼. 보다 보면 괜찮아요. 계속 이제 계산 문제일 거예요. 넘기면 더 막 계속 계산이야. 계산이고 계산인데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가 어디냐면 22페이지. 활용입니다. 활용.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몇 번 비슷한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73이라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쉬운 거 선생님이 하나 해볼 건데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근데 너네가 보기엔 되게 어려워요. 느낌에. 근데 이 문제는 이런 패턴의 문제는 무조건 해결하셔야 안 돼요. 이건 진짜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일단 A73을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같이. 그 다음에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상의 두 자연수 A랑 N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N 제곱분의 A를 세제곱했나요? 세제곱한 값이 얘가 자연수가 됩니다.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뭐요? 최대값을 정의를 또 했죠? 뭐라고? FA라고 했죠. 말이 어렵죠.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대부분 말빨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거기 뭘 구하라고 하냐면 F4에 더하기 F27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 문제가 진짜 하드하게 가려면 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시그마를 준다고. 몇부터 몇 가지 다 더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지.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약간 쉬운 거예요. 왜? 그냥 숫자 넣으면 돼요. 숫자 넣으면 돼요. 해볼게요. 자, 1번. 내가 A에다가, 네. 여기가, 이거니까 A가 4라고 생각을 했어요. 4하고 27을 준 이유를 조금 이따 정리할 거예요. 보세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요걸 다시 쓰면 뭐예요? 요걸 다시 쓰면 A의 n분의 3제곱. 괜찮죠? 그럼 보통 우리가 A 값은 상관없이 얘가 자연수 되려면 n이 1이거나 3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수. A가 자연수. 선생님이 이해돼요? 좋아요. 근데 A가 4예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럼 이게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4의 n분의 3제곱. 근데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럼 원래 A가 뭐 상관없을 때 N의 최대값은 3이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잘 봐,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되면요. N의 최대값은 6이죠.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게 1, 2, 3, 6이 되니까 그럼 F4는 6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봐요. 두 번째, A가 27이에요. 그럼 27의 n분의 세제곱이라는 건 3의 n분의 2제곱.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1하고 3하고 9가 되면서 큰 숫자가 9가 되죠. 이해했어요? 그럼 F의 27은 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를. 될까요? 근데 이거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1번 기본적으로 A가 어떤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거듭제곱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A는 그냥 뭐 예를 들자면 2나 3이나 5나 6이나 7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9 넘어 10 넘어 100 넘어 그냥 A가 어떤 수의 K제곱 형태가 아닌 K가 1인 것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럼 이때의 FA는 무조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N분의 3이 되는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번 A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9,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이상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수의 예를 들면 16이 4제곱이어서 그러니까 3, 4 안 되고 25 36 49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어떤 수의 제곱 형태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이해처럼. 그럼 그때는 FA가 그럼 세 번째 A가 어떤 수의 세제곱 형태로 끝나면 FA는 이런 식으로 결정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왜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전부 진수를 만들어 버리니까요. 패턴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이 얘기를 조금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확장시키면 이걸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그마 K는 A는 2부터 16까지 그래서 FA가 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선생님 이해했죠?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인 형태들은 이런 형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 많이 없어지면서 케바케 형태라던가 개수세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약간 그런 문제죠.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가 뭐야? 수수상이 뭐야? 약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뒤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건 연습을 해보시고 안 되는 건 선생님이 풀어주겠습니다. 좀 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산인데 그 다음에 지수계산이에요. 지수계산을 해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지속특기 활용 식변형, 뭐 특수한 케이스, A 플러스 A분의 1 형태, 뭐 곱셈고식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실생활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로그에서 지수로그 플러스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 우리가 진짜 힘들고 앞으로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할 패턴은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는 그냥 활용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함수가 지나가는. 근데 함수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활용 문제. 실생활 활용 문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안 어렵거든요. 근데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을 가져다가 잘만 계산해도 대부분이 풀리기는 해요. 그 이유 중에 몇 개는 우리가 예수님이 풀었어.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나는 기억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본인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다시 풀면 되죠. 1등급 마스터 문제와 경찰대 3사 기출 문제는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풀고 싶은 사람들은 풀어도 되고 아닌 사람은 안 풀어도 됩니다. 활용 문제를 하나 해볼까요? 근데 대부분 다 별 차이 하나야. 한 칸이잖아. 아쉬워. 10만 가도 그냥 풀기만 하면 돼. 솔직히 내가 따지면 100번이나 100번이 어렵지.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할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내가 눈에 보기에는 다 쉬운데. 그렇게 없어요. 말이 어려운 거. 이거 볼까? 내가 싫어하는 문제. 106번 한번 볼까요? 이게 원래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가 옥타브 문제. 이거 우리 누가 옛날에 많이 했었어. 미래에 있는 거.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애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자, 보세요. 106번.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옥타브로 이루어진 어느 피아노가 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피아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난 선생님 없거든요. 난 알긴 하는데. 그래서 각 옥타브마다 도를 0번으로 연구를 하고 나머지 순서대로, 음률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면 솔은 7번, 라는 9번 형태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샵이 있죠. 샵으로 올라가는데 새까만 거. 위에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11개의 형태를 띄우게 돼요. 자, 이 피아노의 n번째 옥타브의 T번의 음의 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10만 적어봐. N은 적었고 K 상수 2의 N제곱 곱하기 여기가 12제곱분의 2의 P제곱 상태라고 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뭐라고요? 이 피아노의 n번째의 옥타브는 P번의 음의 진동수는 옥타브에 그러니까 얘가 n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죠. 이해했어요? 첫 번째 옥타브, 두 번째 옥타브, 세 번째 옥타브 이렇게 나눠진 건데 그지? m이 1, 2, 3 중에 하나고 P는 그 번호 그러니까 첫 번째 옥타브라면 여기가 m이 1이고 라니까 여기 2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 세 번째 옥타브에 자, m이 3 옥타브에 솔의 진동수는 첫 번째 옥타브의 라의 진동수의 몇 배냐라고 물었어요. 얘가 진동수예요. 그럼 뭐죠? 자, 세 번째 진동수의 솔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L3으로 씁시다. L1. K는 주시고요. 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써요? 2의 12분의 솔이면 뭐야? 7이지? 12분의 7. 그렇죠? 뭐보다? 첫 번째 옥타브에 라예요. 얘가 N2 얘가 K 곱하기 1 곱하기 2의 12분의 뭐야? 라렘의 그럼 얘를 나누면 돼. 몇 배냐? 물었어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2분의 2 6분의 뺄 겁니다. 2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만
이해만 하시면 식별을 넣고 놔두기만 하시면 돼요. 몇 배냐고 그렇습니다.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푼 거야. 뭐 옥타브에 대한 뭐 이런 거 지식이 없으면 내가 나쁘지 잘할 거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이따가 로그합시다. 내가 투시형도 줄게요. 자, 봅시다. 일단 12부터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풀 수 있는 거긴 해요. 근데 막 엄청 막 어렵냐? 아니에요. 되게 웃긴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출집을 많이 풀 건데 지금 저기 있는 번호 3개는 다른 기출집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수능 뭐 유형집이다라고 하거나 이러면 숫자를 똑같이 안 내고 약간 바꿔서 되는 형태도 많이 나와요. A12 볼까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M의 절대값이 있는 게 우리를 조금 약간 쫄리게 하긴 하지만 쫄지 말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둘이 같지 않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부터 10까지인데 둘은 같지 않아요. 근데 M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순서상이에요. 자, 다시 M의 n제곱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뭐라고? 아, x의 n제곱을 해서 m이 되는 걸 할 건데 여기 보아하니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m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둘 다. 그렇죠?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걔가 푼 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뭐라고요? 실수인 것이 존재하게 되는 이 순서상의 개수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뭐라고 했냐면 자, m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양수인 경우죠. 여기가 양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질문이 있어요.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건 하나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봐봐. n 값에 관계없이 m의 n의 제곱근이 실수인 것이 존재하죠. 맞죠? 여기 양수니까요. 여기 양수면요. 여기 짝수면 2개. 그죠? 여기는 홀수면 무조건 존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기다 써있는 것처럼 무조건 존재. 그럼 몇 개예요? 이게 문제죠. 이거 왜 고민해요?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m이 1이면 n이 2부터 10이에요. 이렇게. m이 2면 n이 3부터 10이에요. 괜찮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m이 9까지 갈 수 있고 그때 n은 10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개수로 따지면 여기 몇 개야? 9개, 8개, 점점점에서 하나 이렇게 더하면 되죠. 더하시면 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1부터 반대로 이렇게 개수. 얼마? 45개.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두 번째, 얘가 문제죠. m이 만약에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 마이너스 m, n, 10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가 m수면 자 거기 써놓은 거 볼까요? m의 n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 것이 하나 존재한다. 언제? 뭐라고 했어요? n이 홀수일 때만. 홀수일 때만 무조건 존재한다. n이 짝수이면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m이 0보다 작은 것의 개수는 몇 개예요? 자 이것도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n이 홀수예요? 그러면 m이 1이에요. 아니죠. 마이너스 1로 가야 되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거니까요. 솔직히 그냥 마이너스 m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순서상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m이 1일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편한데요. 1 들어갔어요. 그럼 n이 3, 5, 7, 9죠. 홀수만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이 2여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m이 3이면 그래서 내가 여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안에 깔이 가려고. 그래서 5, 7, 9예요. 그럼 마이너스 m이 4여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m이 5하고 6이면 n이 7, 9고요. 마이너스 m이 7하고 8이면 n이 9밖에 없어요. 그 외엔 없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편하게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는 연습을 안 하면
이게 비슷한 형태가 나오더라도 어려워요. 선생님 계속 얘기할 거지만 귀찮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겁을 되게 많이 먹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라는 건데, 수능 문제는 계속 선생님이 똑같은 반복, 이런 유형이 아니어도 계속 봐야 돼요. 써봐야 돼요. 내가 한번 못 풀었어요. 선생님 풀었죠? 그럼 그 다음 풀 때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선생님 풀었으니까 이거 안 돼요. 그냥 본인이 다시 한번 답을 알더라도 한번 적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가 또 적혀요. 내 손으로 직접 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안 적혀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안 적혀요. 20번으로 갑시다.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그 번호죠. 선생님이 아까 19번을 풀어줬고 20이랑 21이 있다. 여기 유형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21번 되게 쉬워요. 진짜 21번이 약간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21번은 되게 쉽고 20번이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오케이. fx가 x제곱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식으로. 자,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가의 조건을 한번 보시죠. 가에 뭐라 그랬냐면 x의 n제곱 빼기 64에다가 내가 fx는 0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분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걔네들은 전부 다 중근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이 4개 나왔다는 얘기예요. 2개 똑같고 2개 똑같고 이렇게.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약간 수투의 개념으로 4차 방정식일 때 얘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또가 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근만 따지는 거니까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에 허근을 갖는 녀석의 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뭐의 제곱 그 다음에 x-뭐의 제곱 형태를 가지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앞에 배웠었던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얘기를 다시 가져오면 이런 거잖아요. x의 n제곱 빼기 64가 0인데 요거를 이렇게 써볼까요? 이게 64거나 또는 fx는 0일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을 풀 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단 요 녀석을 먼저 보면 만약에 여기서 1번 만약에 n이 홀수였다면 이 녀석은 실근이 하나죠.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그 실근은 중근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 실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도 실근이 하나 나올 텐데 얘가 여기에 중근을 만들어줘요? 아니죠. 그럼 여기가 2개가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유는 뭐라고요? 중근이 아니에요. 중근이라는 조건 때문에 중근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두 번째. 그쵸? 얘는 n이 짝수일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실근이 뭐가 나왔게요? 이게 나오죠. 이 2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근데 봐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이 얘기는 앞에 뭐가 허근이 갖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x-n제곱근 64와 x 플러스 n제곱근 64는 0이라는 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긴 하지만요. 이렇게. 여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 나만 존재한다면 허근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지금 이것만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만족시켜 주려면 이 fx라는 2차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 때문에 요 fx가 똑같은 이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허그는 여기서 끝났을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요거 얘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자, 보세요. 다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직 나의 조건은 쓰지도 않았어요. 나의 조건은 쓰지도 않았어요. 자, 얘랑 얘랑 곱해서 fx가 2차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가리가 1이에요. 곱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하는데 그 둘 다 중근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얘를 풀었더니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니까 이거 두 개를 가져다 풀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를 풀었어요. 얘를 풀려고 해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아, n제곱근에 대한 n제곱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홀수면 n이 홀수면 시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걔가 중근이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선생님 중근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근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리고 이 생각도 했어야 돼요. 중근이야?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면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중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중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홀수니까 안 돼서 짝수였어요. 짝수면 뭐예요? 두 개 같죠? 실근. 그게 이거잖아요. 여기 뭐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왜요? 얘네들이 곱한다고 얘가 되진 않아요. 제곱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케바케를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선생님, 얘가 2일 때, 얘가 3일 때, 얘가 4일 때인가, 짝수니까 4일 때, 6일 때, 8일 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걸 써먹으라고 지금 제곱근을 배운 건데.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가 이거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곱해서 얘가 중근과 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이거 가져야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제곱제곱이 나온다는 얘기라고요. 두 개 나오고 둘 다 중근이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fx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에 마이너스. 자, 요거를 조금 이쁘게 적어볼까요? 요거를요. 자, n제곱근 64를 선생님이 잠깐 이쁘게 보면 2의 n분의 6이죠. 아니다. 맞나? 88 맞죠? 64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적어볼까요? 이거고 이거니까 여기는 2분의 n분의 12가 되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얘가 음수잖아요. 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음의 정수다. 아, 그럼 얘가 음의 정수가 돼야 돼요. 나에 의해서. 얘가 정수가 되려면 n이 12의 약수니까 거기 보면 n이 조건이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 보기에 x가 1은 안 되겠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홀수는 안 된다고. 짝수여야 된다고. 그럼 짝수만 따질게요. 그러면 2 하고요. 3 안 돼요. 4 하고요. 6 하고요. 12.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면 이걸 다 더하시면 됩니다. 답은 12인가요? 아니다. 24구나.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지만 맑게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풀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각각이 중분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1번으로 가죠. 어떻게 좀 이해되고 있어요? 21번 진짜 잘 생각해봐. 생각보다 되게 쉬울 수 있어요. 정말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정말 잘 생각해봐봐. 내가 몇 줄로 끝낼게요. 봐요. 자,
자, 보세요. 그냥 포인트만 딱 잡을게요. 요거의 세제곱근이고 요거의 네제곱근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 세제곱이면 이런 얘기죠. 세제곱에 n의 n-4잖아요. 근데 여기가 3이라는 거 알았으면 얘가 무조건 1이라는 사실 알았죠. f는 1이에요, 무조건. 없잖아요, 홀수니까. 그럼 얘가 1이네요. 그럼 4제곱근이면 g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4제곱이면 n의 n-4가 되는 게 g는 여기에 양수면 2개일 거고 여기에 0이면 하나일 거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얘가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그럼 무슨 얘기죠? 아, 얘가 뭐야? 아, 이거 작죠. 따라서 네. 너무 쉽죠? 끝났어요. 괜찮으세요? 좀 넘어가요. 좀 넘어갑시다. 어디로 가냐면 22페이지 갈게요. 22페이지 말고 저기로 갑시다. 23페이지로 갑시다.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선생님이 아까 73번 풀어줬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쭉 있는데 솔직히 되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조금 까다로운 거 몇 개만 선생님이 좀 볼게요. 그러니까 되게 안 어려워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우리가 이걸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문제 자체를 봤을 때는 느낌상으로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느낌이 올 수밖에 없는데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몇 개만 띄엄띄엄. 자, 거기까지는 아마 못 풀었을 테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77 쉬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100 이하 이렇게. 자연수 n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제곱분의 4의 n제곱이 정수가 된대요.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세요. 무조건 이렇게 2합 3분의 2n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밑에가 어떤 제곱수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n이 뭐면 돼요? 3의 배수면 돼요. 끝났네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괜찮다니까, 할만하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솔직히 여기 풀만한 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어렵다고 했었던 26페이지로 갑시다. 26페이지.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는 유형들이 그냥 기본 계산 문제 빼고 그 나머지 문제들이니까 만약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걸 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파트를 좀 더 푸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는 기본 문제들은 어느 정도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 위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복습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 유형들도 조금 풀어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알겠죠? 100번은 솔직히 쉬워서 100번보다 더 쉬운 101번을 해볼게요. 101번. 100번은 그래프만 잘 타고 움직이시면 안 어려워요. 한번 나중에 해보시고 뭐 안 되면 선생님이 나중에 풀어줄게요. 진짜야. 되게 어렵잖아. 101번도 어렵잖아. 여기서 진짜 어려운 건 102번이야. 101과 101이 풀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101번 보죠. 이거 왜 하냐면 너네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얘는 첨가 수열이에요. 수열 형태의 문제가 첨가돼 있어요. 이렇게. 101번 보시죠. PN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3에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P1, P2, P3 곱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P에 2010까지 가요. 근데 걔가 3의 K제곱일 때 K를 구하는 거 너무 쉬워요. 5만 알면 여러 가지 수열을 할 만 알면. 왜죠? 해볼까요? 이게 이런 뜻이잖아요. 집어넣으면 이거예요. 아, 얘가 3의 1, 2분의 1 곱하기 3의 2, 3분의 1 곱하기 3의 3, 4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하죠. 계산하면 안 되죠. 계산하면 안 되죠. 3의 2010, 201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는 지수끼리 뭐 해요? 더하잖아요. 여기를 다 더할 거면 이 위에 게 요게 되는 게 보이세요?
n이 1부터 2010까지 예,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게 보이세요? 그렇죠? 오랜만에 기억이 나나 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의 k 플러스 1분의 1은 뭐가 되었죠? 플러스 1분의 n이 되었죠. 기억이 나세요? 안 되면 해야지, 노가다. 자, 부분분수에 의해서 k는 1부터 아마 이거 토요일날 시그마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n까지 하시고 이게 부분분수에 의해서 요 땅으로 결정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으면 1은 이렇게 돼요.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쵸?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다 지워지죠? 이거 미적분에서 우리 배워요.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것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n 플러스 1분의 n이 이런 상황이죠. 이건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3의 2011분의 2010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답이 2번이죠. 이게 K니까요.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요? 102번.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또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마 예전에 내신 대할 때 이런 비슷한 문제 나면 어떻게 하라 했는데 내가 야 숫자 넣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건 숫자 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 잘 넣으면 가능하긴 한데 잘못 계산하면 계산이 되게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서 자 A에 몇 번? 102 보자. 100번도 꼭 해보세요. 100번이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100번은 그래프만 잘 잡아서 좌표만 잘 잡으면 풀려요. 해봐 나중에 100번. 자 102번 볼게요.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형태로 딱 써있어요. 부등식 1. 나중에 요런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n 빼기 5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n 넣고 여기가 n-8 이렇게.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하고 n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숫자 넣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mn이 자연수라는 걸 알았다면 얘가 우수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n이 5보다 크다라는 것과 m이 8보다 크다라는 포인트는 집어넣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내가 이렇게 쓸 건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줄래요? 맞아요. 어때요? 뭘 한 거예요, 선생님이? 전체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양수들은 양수로 n제곱권 해도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부등호가.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똑같은 거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나눴더니 분모가 이렇게 됐고 얘가 일어나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아졌잖아요. 지금 숫자들이 이렇게. n 이렇게. 그래서 저런 거 하나 적어 놓으시면 조금 편해요. 자, 그런 다음에 A를 볼까요? A가 이렇게 되죠. M에 M- 보시죠? 선생님이 딱 써놓은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M-5분의1이라고요. 이렇게요. 그죠? B는 뭐야? 이렇게 돼 있어요. M에 M-8인데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하나가. 마이너스 M-8분의 1 곱하기 N의 N-5분의 1 이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뒤에다가 마이너스 했죠. M의 N-8분의 1 곱하기 N의 마이너스 잘 보세요. N-5분의 1 정도 됩니다. 솔직히 이거 감으로도 맞추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M이 크잖아. 숫자가 M보다. 느낌상으로. 그 숫자를 넣어도 솔직히 되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면 존재하면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한 9 정도를 넣잖아. 그러면 여기가 얘보다 되게 여기 커다니까 n이 생각보다 큰 게 들어가야 돼.
근데 A는 또 너무 커지면 여기가 커지니까 숫자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던 거야. 숫자 넣는 것도 곤욕이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그걸 찾았으면 여기 있는 게 싹 다 해결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얘네들끼리 또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여기 있는 건 전부 1보다 크다라는 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뒤집었는데요? 1보다 커요? 아니요. 양수인 걸 확인하시는 게 더 나아요. 양수, 양수, 양수. 이렇게. 양수인 건 되시죠? 뒤집었어도 다 양수인 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A랑 B랑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럼 B를 A를 B로 나누세요. 얘를 얘로 나눠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M의 n-8분의 2가 나와요. 이렇게. 괜찮죠? 이게 뭐예요? 1보다 크잖아요. 써놨잖아, 내가. 그럼 결국에 뭐죠? 양수니까 A가 B보다 크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 또 할게요. 이번엔 B를 C로 나눠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안 나눠지거든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자, 얘를 얘로 하고 얘를 얘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이게 m의 마이너스 n-8분의 2와 곱하기 n의 n-5분의 2가 나오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근데 요건 다시 쓰면 요런 얘기예요. 잘 봐요. m의 n-8분의 1분의 n의 n-5분의 1의 전체 제곱이죠. 이렇게. 괜찮아요? 마이너스를 밑으로 보낸 거야. 2 묶어버린 거지. 근데 봐. 얘가 더 크죠, 얘보다.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1보다? 얘도 커요. 이렇게. 따라서 B가 C보다 크죠. 끝났네요, 답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면 나와요. 해본다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 바꿔보고 나눠보고 하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니네가 이런 걸 딱 보자마자 쫄아요. 많이 쫄아요. 내가 선생님이 느끼기엔 그래요. 일단 이런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안 돼요. 해봐야 돼, 뭐든. 그래서 일단 1보다 크다라는 게 되게 키포인트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선생님 이거 왜 먼저 했어요? 봤어요, 난 문제를 이미. 여기서 넘겨야죠. 넘겨놓고 그런 다음에 양수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면 빼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소비교는 빼서 0보다 크냐, 제곱에서 뺄 거냐, 아니 루트 씌워서 뺄 거냐, 여기 말고 지수 형태는 무조건 양수면 나누어서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럼 로그는 반대예요. 로그는 빼셔야 돼요. 왜요? 로그는 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끼리 나누잖아요. 로그가 다시 얘기할 건데 로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로그는 빼세요. 두 로그를 비교할 건 빼라고요. 그럼 진수를 밑수만 맞춰주면 어떻게 해요? 진수끼리 나누잖아요. 이해했죠? 빼는 거 0보다 크면 되잖아. 그럼 진수가 1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밑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도 조심하셔야겠죠. 그것만 다르면 돼요. 다시 그래서 지수는 웬만하면 나눠서 1보다 크냐, 로그는 빼서 0보다 크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해두세요. 이 포인트는. 그 다음에 활용 문제라서 뭐 없고요. 되게 막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안 풀 것 같으니까 딱 하나만 더 풀고 쉴까요? A 115로 가겠습니다. A 115. 되게 유명한 거죠? 뭐 킬러라고 돼 있는데. 네. A 114는 노가다예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풀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문제집만 할 건 아니잖아요. 또 딴 데 가면 나와요. 근데 이제 기억에 인상 깊은 건 115라서 115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되게 이제 오래된 고전 중에 하나긴 해요.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일지에 대한 걸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풀었어요. 안 풀었을 것 같지? 풀었어요. 자, 자연수 M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M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선생님이 계속 앞으로 가면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문제를 줄 때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어주지 않아요. 자, 이게 다 어떤 뭐 생선 요리를 한다고 쳐요. 생선을 보통 우리가 쓰는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생선이 이게 참치야,
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잘라두고요. 꼬리 잘라줘요. 회를 다 떠서 딱 줘요. 그러면 어서 많이 먹던 참치 하고 그냥 내가 이걸 구워 먹을지 생으로 먹을지 결정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신 문제는. 하지만 얘는 수능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게? 이게 무슨 물고기인 것 같아? 상과 이렇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던져놔요. 네가 잡아. 네가 갖고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약간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뭔가 다 보여주지 않아요. 돌려놔요. 뭔가 이렇게 감싸져 있고 대신 설명을 해줘요. 약간 그런 거야. 유튜브에서 야 참치를 잡았으면 이렇게 해부한다? 자 참치 던져놓고 너도 해봐? 약간 이런 식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배운 거라고요. 나한테 도구가 다 있다고요. 근데 이 도구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집합 몰라요? 알잖아요. 지수 몰라요? 알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봅시다. 자, 이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의 a제곱이 b분의 m인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ab가 아니고 미안하지만 이 숫자예요. m이 뭐냐에 따라 ab의 순서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자, 집합이잖아? 그럼 여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이런 게 포인트겠죠. 봐, 니은이랑 디귿이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딱 좋은 예시를 하나 줘요. A 4라고 적혀있죠. 4 맞죠? 이렇게. 그러면 네, 여기 1하고 2고 2하고 1이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게요? 잘 들으세요. 그냥 m에다가 4를 넣었어요. 그래서 A4를 만들어요. 그럼 난 여기만 필요하니까 여기만 가져올 건데 요걸 잠깐 다른 형태로 좀 적을게요. 요게 내가 그랬잖아. m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요게 b 곱하기 아니면 이렇게 b를 쓰고 b 곱하기 2의 a제곱 형태로 써요. 이렇게. 그럼 얘를 두고 4는 이라고 쓰고 b 곱하기 2의 a제곱이에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a가 뭔지부터 결정할게요. 자연수니까. a가 1이면 b가 2예요. 이렇게. 그래서 1, 2가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2면 b가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어떤 숫자를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건데 다 빼는 게 아니라 하나씩 뺀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개까지 뺄 수 있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m이 12예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6 곱하기 2의 1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끝! 두 개밖에 없다. 그럼 여기는 순서상이 뭐예요? A12는 1,6 2,3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m이 만약에 96이에요.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할게요. 이거였거든요. 네. 이거죠. 바로 넘어갈게요. 몇 개예요? 5개죠. 왜요? 3 곱하기 2를 하나만 쓸 거예요. 2를 하나만 쓰면 48 곱하기 2의 1. 2를 두 개 쓸 거예요. 4를 뺐어요. 그럼 여기가 24 곱하기 2의 제곱. 아니지. 48이 아니구나. 맞나? 맞잖아, 48은. 그럼 맞네. 자, 4. 맞죠? 선생님께서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12 곱하기 2의 제곱. 6 곱하기 2의 대제곱. 3 곱하기 5. 보세요. 1, 2, 3, 4, 5. 끝났네요. 이걸 파악하는 문제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이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이 집합을 하나 던져줌으로써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좀 수월해집니다. 니은 보세요. 자연수 K에 대해서 M이 2의 K제곱이면 AM의 K다. 맞네요. 동그라미 바로 칠 수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어요? 그럼 디귿 맞나 봐봐. 디귿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선생님이 답을 다 알려줬거든요. 답을 다 알려줬거든요. 니은 오케이 했나요?
니은 이해하셨죠? 아니, 한 거지. 나 너무 빨리 해서 다시 적을까? 얘가 2의 k제곱이라고. 내가 여기 얘를 다 들어줬잖아. 거점에서 여기, 얘가 중요하다고. 나머지는 그냥 이 빼고 나머지 소수에 대해서는 그냥 앞에 것만 숫자만 바뀌는 거니까. 자, 그럼 질문. 디귿. 뭐라고 써 있어요? n의 a의 m이 1이래. 하나야. 그럼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는 23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건 어려워요. 근데 잘 생각해봐. 요게 하나야. 그럼 2가 하나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m이 소인수 분할 했을 때 2의 1제곱 곱하기 p가 돼야 된다. 여기는 절대 2의 배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몇 자리야? 두 자리 자연수거든. 그럼 이렇게 해봐. 자, 10부터 99 중에 2의 배수지만 4의 배수는 아닌 걸 찾으시면 되죠. 내가 지금 답을 얘기했는데 2의 배수 몇 개예요? (40개) 맞아? 4의 배수 몇 개예요? 좀만 더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릴게. 이렇게 풀면 돼요? 아니, 기다린다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8의 배수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렵다고요. 이게 못 풀어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 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면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7 수열로 가세요. 2 곱하기 9 이렇게 어디까지? 2 곱하기 49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개수 세면 되잖아요. 그럼 일반항으로 찾으면 얘가 뭐게? 2n 플러스 3 그죠? n이 1일 때 얘가 몇 번째게? 끝. 이해하셨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여기가 하나여야 된다고요. 여기 하나여야 된다고. 여기가 홀수여야 된다. 홀수가 오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봐봐. 그러니까 이런 이 맥락에서 요걸 하나 풀어보고 이걸 하나 해보니까 그 얘기구나라는 걸 알아내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절대 똑같은 문제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비슷한 계열의 문제는 느낌으로 나와요. 내가 이걸 집합으로 안 주고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어요. 함수로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편하게 알아서. 이해했죠? 무슨 얘기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